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조는 당장 오늘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해 우려했던 출근길 불편은 없어졌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어린이와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사흘 만에 재개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 주장을, 민주당은 엉터리 삼류소설이라며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 밀려 4위로 떨어진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어제 시작된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 여론조사는 오늘 마무리됩니다. 북한의 신형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미국은 대북 외교접근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등 중부지방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지만 남부 곳곳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제주엔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남해안에도 많은 곳엔 12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어젯밤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이유로 든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사측이 없던 것으로 하면서 아침 출근길 지하철 파업도 철회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의 최종 교섭은 자정이 다 돼서야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과 관련해 강제적인 구조 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된 겁니다. 대신 서울시와 정부의 노약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 등을 건의하고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노사 갈등은 지난해 무임승차 비용으로 1조가 넘는 적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경영 합리화를 요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사측이 자구책으로 1,500명 감축 등 구조 조정을 제시했고 노조는 정책 실패로 인한 재정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한 겁니다. 최종 교섭 현장을 찾은 정의당의 심상정 이은주 의원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임수송 국비 보전 논의를 설명한 것이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실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 재정난 타개라는 숙제가 노사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노조는 오늘로 예고했던 지하철 파업을 철회하고 조만간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이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부터 50대 경찰관까지 숨졌는데 보건당국은 이들의 사망과 백신 접종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난 6일 동네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남성이 어릴 때부터 희귀성 난치병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를 받았고 지금은 뭐 이상 없다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정확히 백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광주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였고 병원에서 에크모 치료까지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남성의 사망 원인을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단했습니다. 지난 11일엔 충북 음성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교차 접종자로 유족 측은 별다른 지병이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에서 76.6%인 1,088명이 나왔습니다. 집계 마감 시간인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수는 1,500명 안팎으로 예상돼 지난 7월 7일 이후 70일 연속 4자릿수 확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1,460만 명이 무료 접종 대상자인데요. 언제 어떻게 접종하면 되는지, 또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맞아도 되는지 권용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임신부와 만 8세 이하 중 처음 독감 백신을 맞아 2번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다음 달 14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음 달 12일부터 연령대별로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독감 유행 시기가 12월부터 유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접종보다는 10월달 중순 이후로 접종하는 게 낫고요. 어르신들은 독감 백신도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 예약하거나 콜센터 또는 코로나19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날 백신을 맞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접종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팔에 접종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감 유행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위험군은 적극적인 접종이 권고됩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감염이 되게 되면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무료 접종 대상에서 빠진 중고교생에 대해서도 집단 생활을 통한 유행을 막기 위해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 직원들이 한 차례 중단됐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번 압수수색 불법으로 진행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지난 10일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의원실 압수수색은 실패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반발의 대치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이 모두 일단락되면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는 고발장의 전달 경로와 작성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의 고발로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4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혐의를 밝히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고발 사주 의혹과 손 검사가 연루됐다는 정황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엔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를 직접 지시했다며 손 검사 등과 함께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사퇴 선언 19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총투표 223표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가 나왔습니다. 가결 기준인 112표를 훌쩍 넘어 당론으로 찬성 표결에 나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사퇴쇼라며 비판했던 민주당에서도 60표 이상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입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집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의향을 존중하되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정치 1번지 종로 지역구의 중요성 등을 두고 고민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직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5파전으로 재편된 가운데 후보들은 호남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출사표를 낸 지 89일 만입니다.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그제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밀려 사의를 기록한 뒤 동력을 크게 잃었다는 분석인데 정 전 총리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5파전으로 재편된 후보들은 정 전 총리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권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 전 총리가 당대표를 할 때 상근 대변인 자격으로 모셨던 분이라며 지금도 식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정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한 뒤 호남 표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이 지사와의 대결에서 역전극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11%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추미애 전 장관을 포함해 박용진, 김두관 의원도 오는 25일에서 26일에 열리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전 총리의 사퇴에 이어 추석 직후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야권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다시 한번 TK에서 맞붙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구에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1차 경선 결과가 내일 발표되는 만큼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인 대구 경북에서 깃발을 꽂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주말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당원 협의회 등을 방문한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도 겪어본 정치 공작 중 하나라며 끝까지 버텨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저한테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맞으면 더욱 강해지는 강철처럼 저한테는 이런 공작과 모략이 큰 힘이 됩니다. 윤 전 총장과 양강 구도를 이룬 홍준표 의원도 지난 10일에 이어 또 대구를 찾아 5대 비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의 대구 경북이 다시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짓고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대구를 찾았는데 이제는 자신에 대한 서운함을 거둬달라며 배신자 프레임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면 제가 꼭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저는 정권 교체에 가장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1차 경선 결과를 가리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책임 당원의 30%를 차지하는 TK에 너도 나도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오는 15일 발표되는데 12명을 8명으로 압축하는 경선일 뿐이지만 여기서 1위로 치고 나갈 경우 기선 제압을 할 수 있어
특히 윤석열, 홍준표 캠프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검찰이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규모가 약 116억 원으로 크고 피해액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는 등 의도적인 거짓말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며 성능이 향상됐다고 과시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와 형상과 성능이 비슷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워낙 저고도로 날다 보니 군이 발사 사실을 제때 탐지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와 형상이 비슷해졌습니다. 주 날개와 꼬리 부분의 보조 날개, 터보팬 엔진, 배면 엔진 흡입구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엔진 흡입구는 미국의 토마호크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하고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발사는 지상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이뤄졌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유엔의 대북제재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데다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이 2시간 넘게 비행한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순항미사일은 50에서 100m의 낮은 고도에서 발사가 이뤄지는 만큼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려는 의도에서 탐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합참은 북한의 모든 순항미사일 발사 탐지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미 백악관은 대북 외교적 접근법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이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을 만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전날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안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이를 추구하기 위한 기존의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백악관의 언급은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긴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에도 외교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시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하는 탄도미사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대응은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올해가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호놀룰루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뉴욕 방문 기간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개회 세션 연설, 양자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에 대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연설 수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가능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세계적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도 대통령 특사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해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에 참석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독과점 우려가 커진 카카오를 향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의장을 정조준해 카카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4% 넘게 또 떨어졌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건 카카오의 지주사격인 K큐브홀딩스에 대한 신고가 빠진 부분입니다. 대기업 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자료를 내야 하는데 카카오가 K큐브홀딩스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카카오 2대 주주라는 점 말고 또 있습니다. 작년까지 김 의장 동생이 대표를 맡은 데다 지금도 부인은 임원으로 두 자녀는 직원으로 있어 경영권 승계 의혹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현장 조사를 마쳤고 고의성이 최종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주식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면서 카카오 주가가 4% 넘게 또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은 지난주와 비교해 13조 원이 줄었고 시총순위도 4위에서 6위로 밀려났습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여당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예고한 상황.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카카오그룹은 여러 상생 협력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택시 산업과 갈등을 빚은 카카오 모빌리티부터 상생안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 세계 지식포럼이 오늘 개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여야 대표와 토론합니다. 행사 현장에 나가 있는 김도형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오늘 주요 연사는 누가 나옵니까? 네, 세계지식 포럼이 열리는 신라호텔 장충 아레나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단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세계지식 포럼을 찾습니다. 샌델 교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시대를 꿰뚫는 공정에 대해 토론합니다. The technical details of policy, yes. but the broader questions of what kind of society they hope to help bring about. 지정학적 갈등이 고존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미래에 대해서도 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미중 갈등 속의 동북아 정세와 한미 동맹의 해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신대륙인 우주를 향한 세계 각국 기업들의 경쟁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Space has infinite resources, and the Earth does not. So for us to sustain civilization in the future without destroying Earth, we need access to the resources of space. 이번 세계지식 포럼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주제로 국내외 300여 명의 연사가 강연에 나서며 개막식과 기조연설, 김연경 전 국가대표 배구 선수 등의 강연이 무료로 공개됩니다. 글로벌 빅샷들의 명품 강연은 유튜브 세계지식 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네이버 TV와 틱톡 라이브, 트위터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충 아레나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이른바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 특별기여자 390명이 국내에 입국했다는 소식 기억하실 텐데요. 일부 확진자를 뺀 383명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한국에 감사하다라면서도 함께 온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형광색 조끼를 입은 아프간 소년들이 축구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습니다. 히잡을 두르고 나온 어른들은 그늘에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눕니다. 2주간의 격리를 끝내고 방 밖으로 나온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با بسیار فضای باز، فضای امن هم به ما هم به اطفال ما با یک مهمان نوازی خوب از ما دارند پذیرایی میکنند. 이들과 함께 입국했지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가족 7명은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제3국으로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아프가니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추석 연휴 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됩니다. 의료진도 계시고 또 뭐 컴퓨터 전문가, 기술 분야 전문가, 농업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5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보호시설 밖으로 나오면 한국에서의 첫 사회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심각한 기아를 겪는 아프가니스탄에 국제사회가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추가 지원은 탈레반이 인권을 존중하는 통치를 할지에 달렸다고 밝혔지만 여성에 대한 탈레반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UN 주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 미국과 독일 등 국제사회는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을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국민 3명 중 1명은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 탈레반 재집권 후 빈곤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The people of Afghanistan need a lifeline. After decades of war, suffering and insecurity, they face perhaps their most perilous hour. 국제사회는 앞으로 아프간에 대한 지원은 탈레반이 소수민족과 여성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지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여성 시위대에 채찍을 사용하는 등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국제사회의 간섭을 거부한다며 여성 차별을 공식화했습니다. Women's role in government will be limited. Men and women cannot work together. We will not accept any aid or foreign overseas aid if they put conditions.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미군이 아프간에 더 주둔해 수렁에 빠졌다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이나 이란, 북한 등 적성국이 가장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아일랜드 서부에는 아주 매력적인 해안 절벽이 발달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곳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다이빙 대회가 열렸습니다. 해안 절벽인 아일랜드의 다운 패트릭 헤드. 27.5m 높이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극한의 다이빙 대회가 열렸습니다. 입수할 때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라 몸을 곧게 편 채 발부터 물에 닿아야 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 모두에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호주 선수의 다이빙 보시죠. 4초 남짓한 시간 몸을 비틀고 뒤집는 고난도 기술을 뽐내고서 입수하는데요. 제가 심사위원이었어도 만점을 줬을 것 같네요. 이번엔 절벽 못지않은 비경에서 펼쳐진 연주회 소식입니다. 연주자들도 이런 공연장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연이 만들어준 거대한 공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구상 마지막 남은 태초의 휴식처로 불리는 러시아 캄차카 지역 고렐리 화산.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귀까지 즐거워지는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러시아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명소를 찾아다니며 야외에서 펼치는 음악 원정 축제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우묵한 화산 구덩이에 모여 앉아 첼로와 바이올린, 클래식 기타 등을 연주하며 마냥 행복했다는데요. 천혜의 비경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에 취한 관객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요즘 공기도 맑고 밤하늘 보기 좋은 날씨라고 하는데요. 일생 중 꼭 한 번 경험하고픈 버킷리스트로 많이 꼽히는 이 현상이 캐나다 밤하늘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밤하늘에 푸른 장막이 펄럭이듯 에메랄드빛이 물결칩니다. 지난주 캐나다 엘버타주 실바노수에서 목격된 오로라인데요. 북위 52도에 있는 실바노수는 오로라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과학 시간에 태양에서 방출된 전자나 양성자가 지구 자기장과 마찰해 빛을 내는 현상을 오로라라고 배웠는데요. 제가 저기에 있었다면 그런 과학적인 설명보단 그저 천국이 잠시 열렸나 하며 경외감에 휩싸였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 크게 다르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는 맑은 가운데 이미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제주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 내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는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지만 모레부터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방향을 급하게 틀면서 직접적인 영향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에는 태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에는 강풍과 더불어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제주에는 내일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고요. 주 중반에는 이 바람이 더욱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시간당 최대 7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앞으로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에도 시간당 30mm 이상으로 1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주 21도, 창원이 21.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은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광주는 26도, 창원과 부산이 24도에 그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강한 비바람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